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인문학부 권영찬 학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큰 함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학부생 권영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 조국 사태의 본질과 대한민국의 못다 이룬 사명에 대해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연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20대 청년으로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 푹 쉬셔야 할 어르신들께서 매주 고생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자식, 손주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맞아요! 벌써! 그러나 저희 청년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는 어르신들께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어르신들을 비웃고 있으니 철없는 저희가 어르신들께 너무나 죄송한 것이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저희를 위해 자리를 지켜주시는 어르신들께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걷고 계신 이 길은 마치 예수님이 걸으신 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냥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뜻도 모르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이 염치 없이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끝까지 십자가를 져주십시오. 주사파 정권은 곧 망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모두 망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싸워주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저희 청년들도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백성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에 찔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을 몰라 뵀었다고. 어르신들, 미래를 보십시오. 승리를 쟁취한 후 자유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바쳤으며 은퇴하신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국가와 자녀 세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악한 정권과 싸워 이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오늘날의 자유통일된 대한민국의 탄생에 없어서는 안 될 세대였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 저희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저는 이제 조국 교수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국 교수는 자녀 입시, 장학금 문제, 본인의 교수 임용 문제 등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들 각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체 이런 수없는 부정과 비리들을 저지르고 지금의 조국 교수를 저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한 배경은 무엇이며 그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조국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조국 교수의 비리와 위선의 문제는 단순히 조국 교수 개인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부정한 행위를 뒤에서 봐주는 세력이 없이 단독으로 출세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단순한 입시, 장학금 부여, 교수 임용 제도의 문제로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제도가 존재하든 그 제도를 무력화시킬 만한 힘을 가진 집단이
힘을 남용하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평생을 수없는 부정과 비리들을 저지르고도 조국이라는 사람을 서울대 교수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며 오늘날 이 법무장관의 자리까지 노리는 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우습게 짓밟아버리는 조국의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의 망령 안에 얽힌 종북 친중 카르텔입니다. 그동안 종북 친중 세력은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의 각 분야를 잠식하고 기득권을 차지하며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권력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청와대까지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은 바로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장악한 종북 친중 세력의 위선과 거짓의 민낯이 폭로된 것입니다. 조국 교수의 산호맹 경력은 북한과의 커넥션은 극히 일부 지표일 뿐입니다. 또 하나 조국 교수의 펀드는 바로 조국 교수와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암시하는 심각한 지표입니다. 조국 교수의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해 탄생한 펀드 작품인 회사 코링크가 창립한 지 보름 만에 중국 공산당 국영기업에서 6천억 대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조국 교수가 북한을 넘어 중국 공산당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들의 추종자이자 그들에게 약점을 잡힌 그들의 요구대로 행동하여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팔아넘기려는 세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종북 친중 세력의 위선과 가증함이 상징이 조국이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조국은 시작입니다. 이 정권의 추악한 실체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주사파 정권은 급속히 망할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이 모든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들은 북한을 통해서 한국을 괴롭혀왔고 정치인 기업인들을 매수해왔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시켰으며 그들에게 약점 잡힌 주사파 하수인들을 청와대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북 친중 세력들에게 장악당한 주요 언론들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왔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고의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위대한 여정에도 방해를 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외부의 적은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북괴와 중국 공산당이요, 내부의 적은 이들에게 동조해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종북 친중 주사파 정부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인 것입니다. 주사파 정권은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산주의자들의 음모 실현을 막아주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우방국들입니다. 그러기에 주사파들은 지금 반일 선동을 통하여 국민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미 선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을 외칠 때입니다. 주사파들은 앞으로는 반일을 외치며 뒤에서는 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깨어나서 막아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종북 친중 세력들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종북 친중 세력의 핵심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온 조국의 몰락은 한반도의 종북 친중 세력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못 다 이룰 사명이 있습니다. 7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고배를 대한민국에 보내셔서 공산주의의 광풍이 세계와 한반도를 휩쓸 때 기적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짓밟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앙의 동지요 자유민주주의의 동지인 미국과 우방국들을 통하여 보호받았고 도리어 북진하여 북한을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해방은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를 침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북한을 공산주의로부터 해방하라는 사명을 완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을 존재하게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한국을 지켜줘서 고맙다. 그런데 당신들이 실수한 게 있다. 당신은 북한을 넘어 중국을 공산주의의 마수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을 넘어 중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혈맹국인 미군과 함께 이룰 사명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을 넘어 만주에 이르는 중국을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한국이 담당하고 있는 사명을 밝힌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생전에 대한민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은 성경에서 큰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혔으나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70년은 해방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해방과 회복을 이루고 이승만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룰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마치 70년 전과 같이 공산주의자들이 청와대를 장악하여 적화통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덕택의 그 야욕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역전될 것입니다. 곧 북한 공산당과 그 하수인인 남한의 주사파 세력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또한 반드시 그 악행의 대가를 받아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망하기 전 마지막 발악을 내지를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미국과 우방국들과 힘을 합쳐 이 위협을 이겨내고 북한과 중국을 공산주의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의 전파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북 친중 세력의 상징이요 모든 위선과 거짓의 상징인 조국 교수의 무릎 꿇음이 대한민국의 못다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승리의 나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제 연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사 대한민국에
탄생이라는 기적을 베푸시고 제헌의회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 그리고 중국을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명을 대한민국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동안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사오니 대한민국의 못다 이룬 사명을 이루시옵소서. 끝까지 회개치 않고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멸하시고 뜻을 이루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대한민국의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북한을 넘어 만주 땅까지 구석구석에 전하는 사명은 이루어질지어다. 거치는 돌은 모두 깨질지어다. 대한민국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끝까지 저희를 위해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4서암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을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마음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